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여러 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이며 모든 책임은 하마스에게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전에서 자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 162종을 시험한 사실을 밝혔다고 미국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매우 효과가 좋음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GBT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크네셋에서 동성애자들이 키스 퍼포먼스를 벌여 유대가정당 의원들과 채널2 소속 기자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한 로켓은 가자지구 남쪽에 위치한 에쉬콜 지방의회 주변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어 시스템이 이 로켓이 개활지에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공습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두 발의 로켓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 공군이 시나이 반도의 IS 대원을 공습해 5명이 사망한 것이 보도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같은 날 아랍계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영공을 넘은 이후 시리아군 표적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호송 중인 표적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랍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22일 수요일 아침 시리아 레바논 국경을 통과해 시리아군 타겟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고 헤즈볼라 측은 이번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리아 군 관계자는 알 마스다르 뉴스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을 통과했으며 레바논의 IS 시리아 동부지부 본부가 위치한 알살 불모지를 통과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원자로 및 암모니아 탱크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디모나 핵시설의 헤즈볼라에 대한 위협을 우리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 본인들의 위협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여러 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관리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로켓 공격에 대한 하마스 진지들을 공습했으며 이스라엘의 안전을 파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하마스에게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모두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이팔 해법의 한 가지로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이집트 대통령실이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시나이 반도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이스라엘발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라 유슈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집트의 소중한 땅인 시나이 반도를 팔레스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문은 이집트 정부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시나이 반도 1600제곱킬로미터를 팔레스타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과 선을 포기하고 기존 가자 지역과 새로운 시나이 지역을 합해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네게브 사막을 통해 요르단으로 통하는 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이스라엘의 한 부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올린 뒤에 이스라엘 언론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고문인 후삼 둠로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싶은 새 정책일지는 모르겠으나 팔레스타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터키 매체 데일리 사바가 보도했습니다.
시나이반도 할양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는 1956년 이집트 정부가 팔레스타인 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 유대가정당의 벨잘레 스모트리크 의원은 LGBT의 날을 맞아 크네셋 광장에서 키스 퍼포먼스를 벌인 동성애 커플을 비판했습니다. 벨잘렐은 거리에서 키스를 하지 말아야 하며 크네셋 광장에서는 더욱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채널2 소속 다파나 리엘의 추천 게시물에 대해 LGBT 날에 키스로 크네셋을 격분시켰다. 왜 크네셋 보안팀은 크네셋 광장에서 동성 커플의 키스 퍼포먼스와 사진 촬영을 저지하지 않았느냐며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리엘은 크네셋 보안 요원이 한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을 올린 후에 사실 크네셋 보안팀이 와도 상관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서는 매년 성소수자 축제 게이 프라이드가 열립니다.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텔아비브시에 따르면 시 인구의 4분의 1이 동성애자이며 매년 여름에는 게이 축제에 20만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을 가짜 국가, 역사의 더러운 장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하메네이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6회 팔레스타인 지지를 위한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창설은 신의 은혜로 문을 닫을 더러운 역사의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단계별 치료가 필요한 악성 종양이라며 모든 무슬림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1990년대 초반부터 4년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슬람 국가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 등 80개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전에서 자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 162종을 시험한 사실을 밝혔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우리는 162종의 현대화된 최신 무기를 시리아에서 시험했다며 매우 효과가 좋음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인 것은 오직 10개 정도의 무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최신 무기 시험대로 사용하는 동안 시리아 내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마스쿠스 외곽 반군 지역이 폭격을 맞아 시리아 소녀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묻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폭격으로 먼지가 자욱한 건물 사이로 아이를 황급히 찾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잔해를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녀의 입에서 흙더미를 파내고 조심스럽게 잔해를 파내 결국 아야를 구조합니다. 아야는 폭격의 잔해에 온몸이 파묻혔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느 나라들의 아이들처럼 철없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지만 폭격과 교전으로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총 사망자는 31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 희생자는 9만 명, 어린이는 16,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리아 어린이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영상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질 때마다 휴전을 위한 목소리는 잠시일 뿐 국제사회와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은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지만 서방이 테러 조직으로 지목한 극단주의 반군은 배제돼 이들의 독자 행동을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있습니다. 개헌과 과도체제 구성 등 민감한 현안이 의제로 거론돼 시리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하루 전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공유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니 데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달 10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란이 지난 29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안보리 공식 문건에 따르면 데니 데논 대사는 서신에서 이란이 1000km 비행할 수 있는 호람샤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공개 출처만으로도 호람샤르 미사일의 원형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은 이는 이란과 북한 사이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 및 기술 이전 협력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이란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되고 있다며 안보리에 단호하고도 확고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31일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란의 호람샤르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에 착수했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첫 회의가 끝난 뒤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3일 이란의 시험 발사 대응으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등에 있는 기업 12곳과 개인 13명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네, 끝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치권 안에 있는 동성애 문화에 도움을 주는 정치 세력이 있음을 방증하는데요. 이스라엘 정치권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휴전 없이 지속되어 온 시리아 사태로 인해 시리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IS, 아라사드 독재정부, 반군, 터키, 서방연합군과 러시아 연합군, 그리고 쿠르드군이 뒤섞여 싸우면서 축소판 세계대전이 되어버린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아랍 세계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와 핵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